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했죠. 내일 법무부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데 오늘 움직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 총장이 업무 복구 받고 첫 번째 했던 조치가 이 월성원전 수사 관련해서 산업부 공무원 영장 청구 이거 해라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복귀 하루 만입니다. 하루 만에 이 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을 했습니다. 사실 그 대전지검에서 지난달에 원래 사전 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 윤 총장이 보강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방해로만 처음에 청구가 됐었는데 두 가지가 더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공용 전자기록 손상 그리고 건조물 침입죄가 추가된 상태입니다. 자, 대전지검도 그렇고 윤 총장도 그렇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배경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좀 짐작하기는 어려운데 네. 약간 선뜻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 승인을 안 했을 때 그냥 감사 방해만으로 영장 청구까지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에 혐의가 추가가 된 게 공용소료 무효라든가 감사 방해가 또 있고 거기에 방실 침입죄, 그 불법적으로 방실을 침입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본인 사무실에 들어간 거라도 이건 불법이다라는 건데 사실관계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법조문만 지금 늘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영장을 검토하는 방법과 좀 다르다. 그러니까 뭔가 사실관계가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되게 애초에 구속할 어떻게 보면 의지가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이런 법조를 적용을 했었을 텐데 이거를 망설이고 있다가 적용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법령만 바꿔서 강화를 했을까 좀 의아한 상황이에요. 윤 총장이 근데 내일 그 징계위에서 결정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전후 상황도 좀 보고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거침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게 윤 총장한테 부담스러운 상황일지 네. 아니면 징계를 추진하는 쪽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일지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게 법리에 따라서 지금 그대로 대검에서 수사한 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치적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이유가 윤 총장이 이거를 수사하고 구속까지 지침을 내리는데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그러면 이게 야권에서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정부에 대해서 불편한 수사를 하니까 검찰총장을 핍박하려 한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 거고 네. 여권에서는 여권대로 이 수사는 정부의 정책과 국가 정책과 관련한 부분인데 검찰이 나서서 무리하게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정치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부담이 간다면 유 총장 본인에게 부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변에서 정치권에서 더 큰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동시에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를 조사했다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한테 더 불리한 그런 조사일 수가 있는데요. 그 상황이 참 이게 검찰에 관한 징계니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무슨 네. 말씀이냐?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 불리한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던 게 대검 감찰부인데 네. 그거를 또 검찰 내부의 다른 조직을 통해서 이 감찰부를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다른 어떻게 부처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자,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정치권 여야의 입장은 뚜렷이 갈리고 있습니다.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의 누아르 영화가 생각납니다. 검찰권을 남용하고 정치적 중립을 내던져버린 검찰의 모습은 검찰 개혁만이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안 하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검찰의 중립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윤 총장이 처음 당부한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더 독려를 하십시오. 설사 그 수사의 끝에 대통령이 관련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하십시오.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전부 법무부를 자기 팔로 넣어서 검찰 거의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압박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이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범죄로 남아서 더 뒤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방금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것 같아요. 징계위가 원래 이제 내일 열리기로 네. 돼 있었는데
날짜를 지금 10일로 연기했다는 지금 소식이 들어왔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는 2일에 열리기로 됐었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제 연기 신청을 해서 네. 내일 4일로 결정이 됐었죠.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윤 총장 측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네. 원래 기일이 정해지면은 최소한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급하다. 그래서 5일을 두고 8일쯤으로 또 그 징계위를 열자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방금 전에 10일로 결정이 났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8일이면 모르겠는데 더 늦춰졌어요. 이거 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왜 그럼 5일 이상을 연기를 하냐면 이 검사징계법에서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그러니까 뭐 형사소송법이니까 재판 같은 거에 날짜가 잡혔을 때 그거를 변경할 때는 5일 정도는 여유를 두고 당사자한테 통보해라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준용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징계위원회 그 날짜가 바뀐 것도 형사소송법 준용을 해야 되니까 5일 이상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법무부에서는 당사자가 요구한 거 아니냐, 당사자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법 준용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맞섰던 겁니다. 근데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신임 법무부 차관을 임명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얘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히 지적한 게 절차적으로 어떠한 하자도 없도록 하라. 그리고 윤석열 총장 쪽에서 원하는 바가 있다면 뭐든지 다 들어주고 진행을 해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징계가 어떤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징계 자체가 공정하고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정확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에서도 그 취지를 따른 것 같고요. 중간에 쉬는 날이 그 공휴일이 끼지 않습니까? 네. 이게 법적으로 날짜를 따진 데는 그 공휴일을 빼고 계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따져서 10일로 누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가 없도록 요청을 다 받아들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징계위원들 누군지 좀 미리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알려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조금은 좀 판단을 법무부도 고민을 할 거로 보이는데 네. 일단 법무부 장관하고 차관은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외부 인사들이 2사람이 있게 되고 3사람이 있게 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검사 2사람이 들어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로 보여요. 네. 이 검사 2사람을 누구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다른 것보다 검사징계법상 이 징계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심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들어간 징계 절차 못 따른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게 현역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검찰총장을 사상 최초로 징계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하지도 않을 가능성도 네. 높고 그리고 누군가를 또 지명을 하게 되면 그 법무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게 아마도 검찰의 온갖 어떻게 보면 주변의 검사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상하관계가 가뜩이나 좀 엄격한 검찰 조직이기 때문에 일종의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미리 공개하는 건 사실상 이 징계위원회 자체를 개최를 못하게 막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명단만큼은 공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 가지고 아마 끝까지 또 윤 총장 측에서는 또 그래도 요거를 할 공개해야 된다 것이다. 싸우게 공격을 하겠죠. 법무부 차관 이제 새로 임명이 됐어요. 네. 근데 법무부 차관도 징계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눴던 월성 원전과 관련해서 네. 백운기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라는 겁니다. 네. 변호를 맡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검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네. 어찌됐든 검찰의 논리는 뭐냐면 월성 이 원전과 관련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월성 원전에 관련된 사람을 변호하고 있는 사람을 법무부 차관으로 앉혔다. 근데 이게 검찰이 약간 기존의 주장과 안 맞아 보이는 게 뭐냐면 검찰에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이런 부분들을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또 이게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이걸 막는 것처럼 여건만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거리가 너무 먼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관은 그건 내가 해야 될 임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네, 차관은 그렇게 밝혔고 대신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차관이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위원장은 맡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긴 하지만 본인이 이번에는 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당사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직접 위원장을 맡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차관한테 맡기지 마라. 이 갑작스럽게 또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임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혹시 뭐 적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우려를 대통령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징계위 날짜를 당초 내일에서 10일로 연기를 했는데 그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여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공정성을 강조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입니다. 자, 날짜가 그만큼 연기됐다라는 것은 그 기간에 윤석열 총장도 징계위에 대비해서 뭔가를 더 준비할 시간이 있을 테고 징계위도 그 시간에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징계위에서 딱히 준비할 부분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그 총장한테만 충분한 시간을 준 거죠. 그렇죠. 총장에게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고 네. 징계위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감찰 과정에서 기록 같은 것들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늦게 지금 뭐 전달을 했거든요. 윤 총장 측에. 그 부분도 하나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윤 총장 측에서는 기록 등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를 한 것이겠죠. 네. 어쨌거나 이제 징계위 날짜가 미뤄지면서 적어도 이제 정치권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때까지 또 논란의 기간이 더 늘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징계위 이거 열리는 날짜가 이제 늦춰지기는 했지만 예상을 한다면 어떤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뭐 이게 열린 결론을 두고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또 너무 예단하는 상황에서 어떤 극단적인 결론을 놓은 상황에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최근에 윤 총장의 또 행보, 그러니까 직무정지 명령이 해제간 이후에 돌아와서 했던 부분들이 헌법 정신이라든가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추 장관의 징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윤 총장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검찰 전체 분위기가 그러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찰을 시도했던 진행하고 있었던 대검 감찰부에 대해서 역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서 이거는 약간 강대강 그때 그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모습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 추 장관의 입장에서도 법무부 입장에서도 이걸 아주 가벼운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제 징계위 자체는 추 장관의 뜻과는 같은 결정은 하지를 그렇지 않겠죠? 않더라도 징계 사유에 어찌 보면 좀 더 추가를 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어떤 마음일까가 궁금한데 추미애 장관이 SNS에 이제 검찰 개혁 의지를 다지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 그 영정 사진이 있는 낙산사 그 네. 사진 올려놨다 그래요? 네, 뭐 내용을 보면은 검찰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검찰 개혁 의지를 좀 확고히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 표현들을 좀 보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직 총리, 장관이 그 희생자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당으로 불릴 만큼 이 검찰이 정치 세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올린 기도에 따라서 자기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꼭 이뤄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현 상황을 이제 검찰과의 어떤 대립 속에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본인이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말로 이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한 수사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생전에도 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를 하셨던 그리고 추진을 하셨다가 실패했던 부분도 있고요. 추 장관이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징계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아예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게 검찰이 지금 반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식의 어떤 민주적 통제를 아예 원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을 검찰 조직이 하고 있다. 이래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지 않으면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이루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일단 지금 받아들이질 않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공수처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공수처 개정 이번 정기국회 안에 아무래도 법 개정하겠죠? 법 개정 시사회원 바로 한 번 더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의 말씀을 들어서 또 한 번 더 추천회를 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만한 명분을 더 쌓았다고 보겠죠. 이번 국회 안에서 아마 출범을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징계위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 관련한 이슈 짚어봤습니다.